제 결정 변경의 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거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조서 통과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거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거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부설 주차장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거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은 2025년 12월 19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고양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 고양시장이 2026년 1월 6일에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제1을 요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며 제2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 동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문희 도시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박문희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호 고양시 도시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고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입지 요건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중교통 결절지와 역세권 범위를 40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에서 주택 공급 목적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입지 요건에 상업지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요건 완화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고심어린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역세권 범위의 확대가 오히려 역세권 중심부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위 법령인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지 요건을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도심복합개발법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에서도 예시를 들어 위치와 면적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정 당시 역세권 중심부의 높은 지가와 개발 난이도로 인해 중심부는 방치되고 주변부만 개발되는 이른바 도넛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역세권 범위를 법적 범위인 500m가 아닌 400m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조례 시행 후 현재까지 사업상의 문제점이나 여건 변화가 없음에도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정작 정비가 시급한 역세권 중심부를 외면하고
주변부의 난개발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아 역세권 중심부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상업지역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고 고밀도 주거지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상업지역은 도시의 경제와 업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높은 용적률이 부여된 곳으로 쾌적한 정주 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지역과는 그 역할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업지역의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택으로 건설하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사업이 허용된다면 상업지역이 본래의 기능을 잃고 고층 아파트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그 영향이 매우 크며 현재 우리 시는 창릉, 장항지구 등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이 이미 원활하게 진행 중인 만큼 상업지역을 주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주거지역에 비해 학교, 공원 등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업지역에서 진행되는 과밀 주거 개발은 결국 우리 시의 자족 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 기능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인해 도시계획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 사업은 타 개발 사업에 비해 규제 특례가 크고 요건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상업지역에까지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다른 개발 사업의 제반 요건을 회피하려는 무분별한 제한으로 이어져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업지역을 단순 주택 공급지가 아닌 지역 거점 육성과 산업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는 성장 거점형 복합개발 사업으로 유도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제의를 요구드리니 우리 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다시 한번 살피시어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호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제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 신청을 해주신 의원님은 반대 토론의 김영식 의원님, 찬성 토론의 김혜련 의원님입니다. 한 분씩만 찬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먼저 반대 토론하실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본 회의를 시청하고 계신 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혜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난 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고양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제2요구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 집행부의 제2요구에 내포된 모순과 정치적 의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 집행부의 의회 무시와 절차적 훈결입니다. 본 조례는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가 동의해 통과시킨 안건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2요구한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보시다시피 300회 고양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의원이셨던 고덕희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 중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던 원안 가결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집행부가 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 안건 심의 전에 건설교통 상임위 안건 심의 전 소관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합니다. 갑작스러운 제2요구로 의회 의결을 무력화하는 방식은 시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있는 34분의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결권과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신중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둘째, 현행 조례는 상위법 저촉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입니다. 고양시 조례는 상위법인 도심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사무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규제를 설정하여 상위법에 저촉되며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도심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첫 번째는 용도지역의 주거중심형 도심복합 개발 혁신지구 요건 중 역세권으로부터 400m를 500m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용도지구의 상업지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도심복합개발법과 시행령은 주거중심형의 지구 요건 중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규정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고양시 조례가 이를 400m로 축소 재규정해 상위법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상위법을 저촉하고 있고, 400m에서 500m 사이 구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했기에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둘째,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기구 용도지역에 상업지역을 추가하는 것은 현행 조례는 상업지역을 배제하고 있고 개발 수요가 성장 거점형으로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용도를 배제하고 특정 유형의 개발만 독려하는 방식은 민선 8기 정책 기조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이는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취지 및 국토부 지침에 불부합하는 일입니다. 조례로 이를 규정할 수도 상위법을 저촉해서 조례로 이를 규정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박문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거점형으로 주장할 시 시에서 제도적으로 성장 거점형 도심 복합 개발을 유도하면 상가를 대량 공급하는 결과로 이어져 이는 지역 경제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도 지금 고양시 관내에는 많은 지역에서 상가 공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장 거점형으로 또다시 상가를 대량 공급한다면 상권 붕괴와 함께 지역 경제 침체를 촉진할 뿐입니다. 자, 법률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부서에서 계속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법률 자문, 고양시의회 3명의 법률 자문의 공통된 의견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 요건을 임의로 조례에 축소 재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저촉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고 규제 특례 사항을 법령에 위임 없이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저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봐도 상위법에 500m를 400m로 재규정한 지자체는 고양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바로 이 상위법 저촉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었고 개정안의 취지에 모두가 공감했기에 의회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하여 집행부로 보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제2요구는 의회의 의결권에 찬물을 띄웠고 위법 행정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위법의 제정 취지는 규제 완화인 것입니다. 하위법인 조례로 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적 근거도 없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용적률 논란에 가려진 진실이 있습니다. 주거중심형이나 성장거점형 모두 주거, 업무, 판매, 산업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라는 점에서 도심복합개발법의 법령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성장거점형 모두, 주거중심형, 성장거점형 모두 주거와 업무, 판매, 산업시설을 한꺼번에 복합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법입니다. 주거중심형의 상업지역을 추가한다고 아파트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지적하는 상업지역 추가에 따른 용적률 문제는 본회의가 아닌 도시계획심의 혹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의 과정을 통해 행정적인 과정을 통해 고양시의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양시의 도시계획 기조에 부합하는 용적률과 사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일산역 어반스카이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일산역 어반스카이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공동주택으로 이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전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고 현재 법적으로 용적률이 900%까지 가능한 지역이나 고양시의 도시계획 심의 등을 통해 733%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경관 등은 추후 행정적인 절차와 다양한 심의 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노후도시 정비를 위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심복합개발법을 제정하였고 법에서 보장하는 권한을 조례로 원천 봉쇄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시와 의회가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위법에 저촉됩니다. 넷째로 노후 재정비가 시급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역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가 되었으나 지금은 노후되어 인구가 빠져나가고 정주 여건이 매우 낙후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일산 구도심 현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시다시피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고 노후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이미 피해를 입은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이 집들은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할까요? 현재 도시정비법이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곳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심복합 지원 법률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심복합 개발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재의결해서 도심복합 개발 법률에 맞게 적법하고 투명한 제도를 확립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제2요구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2요구된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제2요구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회가 당초 300기 임시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다시 한번 찬성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를 한다라는 안건의 기준을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제적의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 동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조례안은 폐기됨을 다시 한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건을 표결 선포합니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양시의회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사항 규정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간표위원은 권영재 의원님과 천성호 의원님 지명하오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에 나오시고 직원들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개봉하고 투표 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 투표를 안 했어요? 네, 진행하십시오. 투표 매수 확인 결과 32배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의 건은 출석 의원 32명 중 찬성 17명, 반대 15명,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내고 이렇게 되면 또 들어오시라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우리 말고. 그러면 이따가 다시 들어오십시오. 잠시 정회를 아까 정리는 했고 지금 잠깐 숙고의 시간 달라는 거예요?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시간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 딱 정해주고 어떤 때는 무시하냐?